자동차를 막 몰기 시작한 초보 운전자들에게 매번 찾아오는 시련, 바로 주차입니다. 이 운전자는 주차를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보니 운전 경력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어라?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주차를 한 걸까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하여 차량이 운전자 대신 직접 주차한 것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조향, 가감속, 변속, 시동, 램프 등을 사람 대신 제어하여 주차 출차를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이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중 운전자가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주차 공간 탐색, 장애물 위치 인식, 광각 카메라를 활용한 주차 인식, 주차 구획 인식, 장애물 보행자 차량 프리스페이스 인식. 다른 자율주행 기능과의 협조 제어 등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개발 착수하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의 기반 기술을 꾸준히 내재화해왔고 2018년에 넥소 차량에 양산 첫 적용하였습니다. 숙련된 운전자도 좁은 공간에 차를 주차하거나 출차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운전 초보자나 노약자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웬만한 주차는 어렵지 않게 하는 저도 주차 후 하차가 어려운 좁은 공간에 주차 출차할 때는 원격 전후진 기능을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율주행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좀 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자율주행은 미래의 자동차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차는 이동수단뿐만이 아닌 레저, 업무, 휴식 등의 공간으로서의 자동차라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이제 운전이라는 기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물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왜 냉장고인가, 왜 에어컨인가, 왜 에어백인가 라는 물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편의 안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운전하는 스트레스나 이제 피곤함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이 양산될수록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핸들에서 손을 놓았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저라면 의자를 안마의자로 바꾸고 마사지 받으면서 영화를 보고 싶네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겠다.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남으로써 더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제 검증이나 확실함이 조금 필요한데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 수많은 운전자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가 만든 기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예상하여 개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재밌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될 기술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책임감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업무를 책임져줘야 프로젝트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또 안전과 직결된 기술이기 때문에 꼼꼼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문제점이 뭔지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랑 주저하지 않고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번엔 직접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보기로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대형 물류 트럭으로 로봇 트럭이라고 부릅니다. 물류 허브에서 허브까지 또는 허브에서 지역 영업소까지 화물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이 차는 로봇 셔틀의 기능으로서 버스 운전 기사님의 손과 발, 눈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센서들이 차량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 위에 트렁크에는 컴퓨터 혹은 제어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판단을 하고선 차량에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서 차로 변경 기능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고 앞차와의 거리도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신호등 정보를 수신을 해서 신호등에 맞춰서 그 정차하고 재출발하는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자의 경우 야간 운전으로 인해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트럭을 활용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야간 주행 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운전자의 건강 증진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로봇 셔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버스 운전 기사님의 경우에는 장시간 운행을 하시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도심에서 운전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 기능들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 유턴,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도심에서 필요한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운전이 불가능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께는 모두 다 편하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트럭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시승을 진행한 차량이 있는데요. 바로 군집주행 차량입니다. 군집주행은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추종 차량이 대열의 선두 차량을 따라서 자율협력 주행을 하는 기술입니다. 운전자의 피로도 감소, 사고 예방, 연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시승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호등을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등의 잔여 시간 정보들도 받아서 저희가 보다 안전하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것 같으면 차량이 미리 멈추게 되거든요. 이런 기능들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다 보니까 신호등 연동해서 주행하는 기능이 보다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트럭에도 로봇 택시, 로봇 셔틀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짐을 싣고 크기가 큰 물류 트럭만을 위한 특화 기술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에 들어가고 있는 ADAS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상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운전자가 우리가 만든 기능을 매일 사용합니다. 운전자들은 모두 다른 환경, 상황에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이 작동하는 도로 노면, 운전자의 조작 상황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구분 정리하고 면밀히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의 또 다른 사무실입니다. 요리사의 주방에 가진 식재료들처럼 이곳에선 이 수십 대의 자동차가 연구원들의 연구 재료가 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도로들과 여러 센서들을 융합하여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에 부착된 센서들 데이터,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 데이터, 실제 차량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신호들을 융합하여 테스트 시나리오와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주행 시나리오들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주입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모델링 기술, 도로 모델링 기술, 차량 모방 신호 기술, 더불어서 시뮬레이션의 결과 판단 기술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서 모델 데이터, 도로 데이터, 그리고 신호 데이터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융합적으로 녹여져야지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주행 시나리오들을 개발할 수 있고요. 이 주행 시나리오들을 개발함으로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센서로 인지한 결과랑 정밀 지도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절대 위치를 추정하는 정밀 측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실제 테스트를 나가서 로그 데이터를 취득해오면 로그를 돌려보면서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개발한 로직이 잘 적용되어서 실 도로에서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정밀 측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밀 지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항상 논란이 있어 왔어요.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한 도로의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정밀 지도의 실시간성을 판단하는 모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오판단을 하는 확률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랑 완전 자율주행 기술 두 가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부분 자율주행은 현재 완성차에도 적용되어 있고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은 2022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보택시, 로보셔틀, 로보트럭과 같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상용화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센서 데이터, 그리고 유효한 판단을 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율주행의 성능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여 다음 단계에 넘겨줄 것인지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시작되고 차량이 판매될 때 제가 개발한 모듈이 그 안에 탑재돼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될 때까지 계속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발한 기능을 사용하고 당당히 제가 그 기능의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쟁자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만 있는 기술이고 미래만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각자의 미래가 다 있거든요. 각자의 비전과 각자가 그리는 미래. 다른 업체들의 미래가 옳은지 그건 돼봐야 알긴 하지만 다른 경쟁 업체들이 다 경쟁자라고. 제 경쟁자는 어제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과거의 나보다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비교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기술.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그날까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많고 그리고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힘을 쓰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조용조용하고 다 할 일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모든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잘 일을 하고 있을 계십니다. 다들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공대 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유달리 가지고 있죠. 꼼꼼하고 논리적입니다. 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대화해야만 서로 말이 잘 통합니다. 자율주행은 풀기 어려운 공학적인 문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를 넘어서 다른 제품들에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더 큰 분야의 자율주행을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되고 양산까지 적용이 된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 과제이다. 학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을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와서 자율주행을 과제로서 맡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서 저에게는 미래에 대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넘어야 될 산이다. 산은 올라갈 땐 어렵지만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